앞에서 기권의 청산구조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제 지구의 복사평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복사에너지라 하면 물체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에너지라 하고,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어떠하다? 많다. 자, 그리고 물체는 복사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지만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복사평형이라 한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복사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자.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총량을 100으로 두면, 자, 태양 복사에너지 100이 지구로 오면 지구의 대기와 지표에서 바로 반사가 되는 양이 30%이고,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양은 20%이며 지표에 흡수되는 양은 50%로서 100% 중 지구가 흡수하는 양은 70%가 된다. 자, 태양으로부터 복사에너지를 흡수한 지구는 지구 복사에너지도 방출하게 되는데,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는 일부는 우주로 방출이 되고 일부는 대기에 흡수가 된 다음 대기에서 다시 우주로 방출되거나 아니면 지표로 재방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지구는 흡수한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이 70%이고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의 양도 70%로서 흡수한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아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 중 하나가 지구 복사에너지 일부는 대기에 흡수된 다음에 지표로 재방출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가 되어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숫자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자. 자, 지구의 복사평형에서 지구로 오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총량을 100으로 잡았다. 자, 그중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은 30%였으며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은 70%였지. 그중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양은 20%였고 지표에 흡수되는 양은 50%로서 총 70%였다. 자, 이렇게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한 지구도 지구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의 양도 70%로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지구는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구 위도별 복사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자. 먼저 위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간다면 지구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 가운데 지방이 적도 지방이고 적도과 이도가 0도가 되지. 그래서 적도가 저위도 지방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이 북극이고 북극은 북이 90도가 되며 아래쪽이 남극이고 남극은 남이 90도가 되지, 그지? 됐나? 자,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위도가 90도로서 극지방이 고위도 지방이 된다는 사실 당연히 알고 있겠지. 자, 그리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표면과 태양광선이 이루는 각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다는 거지. 자, 그래서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어떠하다고 달라진다는 거지. 저위도 지방이 고위도 지방보다 많은 양을 흡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위도별로 본다면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많아서 에너지가 남게 된다. 에너지 과잉 상태다. 자, 거기에 반해서 고위도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게 되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 상태다. 자, 근데 이때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 양과 고위도 지방에 부족한 에너지 양이 같아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해서 두 지방의 기온차를 줄여준다. 그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가능해진다. 자, 이 과정을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X축이 위도로서 가운데가 0도 적도 지방 저위도 지방이고 양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는 고위도 지방이다. 자, 그러할 때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든 모두 저위도 지방에서 많은 양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그러나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위도별 에너지 차이가 커서 저위도 같은 경우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 보니 에너지가 이만큼 남게 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A라 하고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를 B, C라 뒀을 때에 이 남는 에너지 A 양은 부족한 에너지의 양 B와 C를 합한 것과 같아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함으로써 저위도는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연평균 기온을 유지하게 되고 고위도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매년 평균 기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위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일정한 연평균 기온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온차가 매년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일을 하는 애들이 바로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 그럼 실험을 통해서 복사평형을 한번 알아보자. 온도계를 꼽은 검은색 알루미늄 컵과 전등을 준비하고 전등을 켠 다음에 일정 거리에 알루미늄 컵을 두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자, 이때 X축이 시간이 되고 Y축을 온도로 잡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루미늄 컵은 전등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진다. 자, 그러나 계속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자, 그 이유는 알루미늄 컵은 전등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컵도 복사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게 되면 알루미늄 컵은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 알루미늄 컵과 전등 사이 거리를 10cm에서 20cm로 증가를 시키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자, 전등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컵이 흡수할 수 있는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컵이 적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내는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복사 평형 온도도 낮고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길어져서 위의 그래프가 전등과 컵 사이 거리가 10cm일 경우라면 아래 그래프는 20cm일 때 온도 변화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자, 한 번 더 강조하자. 전등과 알루미늄 컵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복사평형 온도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10cm일 때보다 더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자. 우리는 알루미늄 컵을 이용해서 물체의 복사평형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이때 전등, 적외선 가열 장치는 태양의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컵은 지구의 비유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알루미늄 컵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니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처음에는 상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게 되었지, 그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복사평형 상태라고 했다. 복사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때 적외선 가열 장치에서 컵이 멀리 있을수록 복사평형 온도는 낮아진다 했지, 그지? 낮아지고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래프로 확인했다. 자, 복사평형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 이어서 온실 효과를 볼 건데, 온실 효과가 지구의 복사평형 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온실 기체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 한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 중 하나가 뭐냐면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구분해야 한다. 자, 온실 효과는 고마운 효과다. 이 온실 효과 덕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따뜻하게 유지되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고, 지구 온난화는 요즘 이 온실 효과가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환경 문제지, 그치? 온실 효과는 고마운 효과인데 요즘 온실 기체의 양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지, 그제? 자, 그렇다면 이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있고 수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메테인 CH4가 있다. 되나? 자, 요 중에서도 특히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되는 애는 이산화탄소야. CO2의 양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환경 문제로서 심각하다. 자, 다시 온실 효과로 돌아와서 온실 기체에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이 있고, 자, 달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 달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씨이고 지구는 영상 15도씨란 말이야. 거리는 비슷한데 이렇게 평균 기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못하고 지구는 대기가 있어 온실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 높은 평균 기온을 유지하게 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은 이유는 지구는 대기가 있어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달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이렇게 고마운 온실 효과인데 요즘은 그 온실 효과가 너무 과해지는 게 문제고 온실 효과가 너무 과해지는 걸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이걸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증가의 주요 원인에 뭐가 있냐면 화석연료 사용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산림벌채라든지 도시개발, 농경지 확장 등이 이산화탄소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CO2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빙하 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높은 산에 있는 만연설도 녹게 되겠지, 그치?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빙하가 녹고 만연설이 녹게 되면 바다로 흘러오겠지. 그리고 해수가 열팽창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육지 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생물권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생태계 균형이 파괴된다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폭우,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게 되고 농작물도 피해를 입게 되고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기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대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CO2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거지.
그 외에도 나무를 심고 숲을 늘려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원 재활용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자.